일정이 맞고 생일이 맞고 내가 이름을 부를 게 있으면 예세요. 인담이, 신동엽, 예찬이하고 루비, 오른, 이한이 여기 책가 다 돼 있네. 나머지 다 책. 지금 프린트 복사로 나가는 프린트가 나갈 텐데 여기 프린트에는 180문제 정도 되는 지수, 상하함수까지 쭉 되어 있는 문제예요. 혹시 몰라서 준비했다는 게 이건데 이걸로 좀 진행해 볼게요. 일단 프린트 도착하기 전까지만 그러면 풀토기 전까지 조금만 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치수함수 하면 선생님은 이제 치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연예인들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륙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게 2의 x승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착륙하는 거예요. 2분의 1의 x승. 즉 지수함수라는 게 y꼴 a의 x승인데 이 a가 일단 1은 아니라고 그랬죠. a가 1은 아니어야 돼. 1이면 x에 뭘 넣어도 답이 1이 나오니까 함수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가 1이 아니어야 되고 a가 그러면 1이 아니면 두 개로 나눠지겠죠. 1보다 크든가 아니면 1보다 작든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만든 당시의 수가 양수만 수로 인정한다 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얘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중간에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죠. 멈추지도 않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조 증가라고 해요. 단조가 뭐냐면 단조롭다 이런 뜻이에요. 꾸준히 증가하는 거예요. 꾸준히.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단조 증가. 영어로는 모노토너스라고 하죠. 이걸 반대말이 다이나믹, 다양하게 막 변화무쌍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얘처럼 꾸준히 또 내려오죠. 그래서 이거를 단조 감소함수라고 해요. 단조 감소. 단조 감소함수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치수함수에서는 다룰 게 얘밖에 없고 요 점이 뭐냐? x 값이 y 값. 얘를 이제 o라고 하죠. 오리진 해가지고 원점은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0을 넣었을 때 이 값이에요. 0을 넣었을 때 1을 지난다는 거죠. 왜? 여기다가 2의 영승도 1이고 2분의 1의 영승도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0,1을 지나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이 뭐냐면 점점 근접하는 선이 돼요. 얘가 점점 어디에 근접하고 있어요? x축에 근접하고 있죠.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 돼요. 근데 x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x축이라고 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미우사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우사는 이렇게 쓰죠. 더 x 엑시스라고 써요. 근데 또 이걸 한국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포괄하는 얘기가 소학적인 식인 거죠. 그게 뭐냐면 y = 0 이렇게 쓰면 이게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0이니까 y = 0 하면 x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럼 점근선이 y = 0이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있어요.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 x값을 넣을 수 있느냐. 자, x 칼럼. 선생님은 이제 이거 세로로 쓰는 걸 칼럼이라고 하죠. 기둥이라는 뜻인데 칼럼.
이거 보면 나는 화장실 칸막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중요하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듯이 정의역 굉장히 중요해요. X에 뭘 넣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X에 모든 값을 넣을 수 있죠. 넣으면 그 값이 다 나오고 그래서 X 모든 실수들은 정의역 X 모든 실수가 되고 공역 치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역이라는 것은 Y 컬럼 Y 값을 얘기하는데 Y 값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위만 있죠. 아래는 없잖아요. 함수 그래프 값이. 그래서 Y는 양수 이렇게만 한 부씩 이렇게 좀 옷에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한 부씩 쳐야 돼. 찍어서 보는 거지. 안 찍었나? 이거 스티커로. 그래서 공역은 이제 양수 요것만 알아두면 y 꼴 a의 x승은 이게 양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a의 x승을 이제 방정식, 부등식 쪽으로 가면 a의 x승이 자꾸 반복되면 얘를 t로 치환할 때가 있습니다. t로 치환할 때가 있는데 그 t의 값이 얘보다 크다라고 여러분 하겠죠. 네? 이것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평행이동이라든가 대칭이동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요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좀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미안해. 이거 다 전에 지금 내가 봤을 때 원어는 리안이가 이거를 이해하면 선생님 설명을 잘한 거고 지금 이해를 못하면 내가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참고로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에 IQ가 180인 애를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랑 같이 수업하고 있어. 초2인데 걔 어떤 식으로 공부하나 봤더니 사진을 찍듯이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림처럼 인식을 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머릿속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뛰어난 학생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IQ가 100에서 150 사이에 있을 거고 혹시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150 이상 되는 사람? 지금까지 IQ 최고 좋았던 애가 내가 가르친 애 중에 192가 있었어요. 지금 한의사 하고 있는 친구인데 서울대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어. 왜? 답안지 마킹할 때 하나를 빼고 마킹해가지고 7문제가 미로써 마킹이 되는 바람에 하필이면 근데 그게 다 틀렸어. 보통 그러면 한두 개라도 맞는데 7개 다 틀려버려가지고 수능 만점 나올 뻔했던 애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재수하면서 인생관이 바뀐 거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실수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생관이 바뀌고 한의사의 길로 간 친구였어.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IQ 좋은 사람은 이제 부러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구함수에 대해서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면 노구함수는 y 꼴 5구 a의 x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선생님 이제 점점 여기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펜에. 자, 그러면 노구함수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로고가 이제 이 로가 로켓이 생각나요. 로켓가 생각나요. 로켓 발사할 때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왕 이렇게 발사되죠. 그죠? 그래서 로고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y 꼴 로고 2의 x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 발사된 로켓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이게 y 꼴 로고
기억을 합니다. 얘는 뭘 지나느냐? 1,0이라는 장소 지나요 항상. 왜 그러냐? 아까 그랬죠? 노브의 성질에서 노브 A의 1은 얼마라고? 노브 A의 1은 0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X에 1을 넣으면 Y값이 0이 나온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그래서 1,0을 지나는 거죠. 둘 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역을 보면 정역은 X 컬럼 X 값이 어떻게 된다? 모든 X가 아니라 여기에서 X를 쏘면 뭐 만나는 게 하나도 없죠. 허공이죠. 그러니까 X는 오른쪽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가 정역이 되고 공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역이란 말도 있고 치역이란 말도 있는데 치역과 공역의 관계는 이 꼴의 관계가 아니라 이 포함의 관계예요. 포함. C 쓰는 거죠. 컨테이너 할 때 컨테이너 박스 할 때 C예요. 그래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는 개념. 즉 제주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제주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역이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하는데 Y칼럼은 어떻게 돼요? Y값이 보면 위아래로 다 있죠. 이 그래프가. 그래서 Y가 오히려 이거 모든 실수 Y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AX는 T로 치환하게 되면 양수다 이랬는데 노브 A의 X는 T로 만약에 치환하게 되면 양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위아래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치환했을 때 T로 치환했을 때 범위가 안 나타나는데 그냥 모든 게 가능하니까 얘는 양수만 담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처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역시 뭐예요? 아까 치수에서도 치수함수 그렇듯이 1보다 크면 얘가 단조 증가를 했죠. 단조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죠. 이것도 단조 증가 함수예요. 단조 증가. 그냥 증가도 아니고 단조롭게 계속 증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증가하는 거죠. 단조 증가 함수.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양수에서 제동을 걸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든 때 당시가 17세기에 양수만 수로 인정하던 시절이에요. 17세기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파스칼인데 파스칼이 그때 당시에 신문에 쓴 기고문에 이런 말이 있대요. 0 빼기 4가 아직도 0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수학을 너무 못한다.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당시는 그렇게 양수만 다른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음수는 이름 자체가 네거티브고 약간 음흉한 수다 이런 느낌이 나죠. 뭔가 음수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0 빼기 4가 왜 0이냐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빼? 사기지 이게. 그죠? 0에서 어떻게 4개를 빌려줘? 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음흉하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음수는 악마의 수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 양수는 파지티브.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조 감소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단조롭게 계속해서 감소한다. 감소. 얘는 증가한다.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을 지금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미분에 가면 증가 감소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뭐로 판단하냐면 접선 기울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접선 기울기가 이거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접선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감소하는 거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면 접선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접선 기울기로 얘기하는 게 이제 미분 쪽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부터 출발할 때 계속해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 이 증가 감소가 나중에 결국은 미분에서 연결이 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예를 들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이잖아요.
그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 최소값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꼭지점을 지나는 이 축을 이제 이 축을 대칭축이라는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고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얘는 감소, 얘는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얘기할 때 그동안 그냥 꼭지점만 생각을 했는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나누어진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알아두길 바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전부 다 모두 주변 딱 치우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한 번에 써보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지냐 한번 볼게요. 자, x, y, O축이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가요. 이게 y 꼴 2x 쓴 그래프가 해요. 얘가 이렇게 가요. y 꼴 로그 2의 x 쓴 그래프가 해요. 이렇게. 자, 그래프를 수없이 연습해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y 꼴 x라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완벽하게 대칭이죠. 이 점이 0,1이고 이 점이 1,0. 그래서 1,0과 0,1을 지나면서 이게 y 꼴 x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칭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일 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나중에 역함수 관계라고 해요.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y꼴 2x승을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결론이 답이 이건데 이 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면 역함수 구하라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죠?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 그래프가 지금 1대1 대응인지를 체크 한번 해본다는 거야. 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다 만나죠. 화살을 x축에 서서 이렇게 쏘았을 때 만나죠. 다 하나씩.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x와 y를 바꿉니다. x와 y를 바꾼다. 그럼 x와 y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x는 2의 y승 이렇게 되겠죠. x와 y를 바꾸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y는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요. y는 x에 관한 식 나타내요. 그러면 y는 하려면 얘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의 y승은 x인데 여기서 y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이 y 대신에 이 2가 어디로 사라져요. 사라질 때 옆으로 넘기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로그 2x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로그 계산할 때 많이 써먹어요. 이를 넘기면서 로그를 붙여줘요. 다시 얘를 이제 자리 바꿀 때 또 로그가 사라졌었잖아요. 아까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y는 로그 2x라는 이 역함수 관계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진수 조건인 x가 원래는 뭐였죠 이게? 이 진수가 원래는 그러니까 x와 y를 바꿨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는 이 x가 y 값이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y 값이 지금 여기에 x 값으로 바뀐 건데 이 y 값을 잘 보면 2의 x승이니까 y 값이 양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y 값이 x 값으로 바뀐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x 값이 원래 y라는 거죠. 그럼 x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수하고 로그가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진수 조건에 아까 x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안 써도 얘는 양수야, 그죠? 근데 이 x가 원래는 뭐였죠? y였던. 그럼 y는 뭐야?
양수야. 왜 양수야? 이 x 그래프가 위에만 놀고 있잖아요. x축 위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이 x축을 아까 뭐라고 부르는지 x축을 y는 0이라 했죠. x축 y는 0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y 값이 0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양수다 이런 말이 다르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가만히 놓고 보면 그냥 완벽하게 이게 다 빌드업이 된 것 같아. 다 이렇게 다 맞아요. 앞뒤가. 그죠? 그러니까 책에 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책에 안 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 = x 대칭, 역함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정리해 놓기 바래요. 자, 대충 다 적었죠? 필요한 사람 적어요. 잠깐 적을 시간 줄게요. 지수 함수를 갖다가 그 정리를 다 했어요. 누구 함수하고. 그 함수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지수 방정식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함수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 자, 여기서 먼저 궁금한 게 방정식의 방정은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왜 방정일까? 영어로는 equation이거든요. 왜 그럼 얘는 equation일까? equal이에요. equal. 이 기호를 뭐라 불러? 등호. 등호의 기호가 equal이니까 등호가 쓰인 식을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등호가 쓰인 식이니까 이거 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에는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나눠줘요. 방정식하고 미안합니다. 부등식이 아니고 항등식으로 나눠줘요. 등호가 쓰인 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눠주는데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해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이 특정 x를 해라고 그러죠.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영어에서 키라고 표현하죠. 키. 근데 항등식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요. 모든 x. 항상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0 곱하기 x는 0이다 라고 하면 x에 뭘 넣더라도 성립하는 거죠. 이게 항등식입니다. 근데 2x는 4예요 라고 하면 여기에 만족하는 x는 2밖에 없죠. x 그 2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게 2는 4, 부구단이죠. 그러니까 부구단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데 이미 그때 방정식의 개념을 배운 거야. 근데 부구단이라고 하면서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안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와, 지금 전달 하나씩 뒤로 전달해. 하나씩 받아요. 남은 좀 미안이도 이거 받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방식은 학년과 나이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듣다가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될 수 있으면 내가 선생님은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지금 안 보고 하잖아요. 뭐를 안 보고 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설명하는 건데 머릿속에 있는 그럼 내가 IQ가 엄청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왜 설명이 가능하냐?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컨셉, 개념이라고 하죠. 이걸 자기 개념화라는 뜻이에요. 자기 개념화. 그러니까 자기 개념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을 자기 개념화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개념화 같은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수학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영어 단어에 이게 뭐예요? 포커스언이 있죠. 포커스언. 얘는 왜 on을 썼고 falling love 뭐 falling love 산에 빠진 것 얘는 왜 in을 썼을까? falling love with you 뭐 이렇게 할 때 영어 공부할 때도 그냥 이 포커스 on 전치사 on 쓰는 거야. 포커스는 falling love 할 때는 in 전치사 in을 쓰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on은 스위치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on off 그죠? 그래서 스위치에서 온오프가 나오거든요. 스위치를 탁 닫으면 회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건 전기가 흘러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온오프라는 단어를 보면 난 스위치가 생각나고 회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사람의 몸도 전기가 통하잖아. 그러면 포커스 온이라고 하면 어떤 책에다가 내가 더 뒤에 붙여가지고 책을 포커스 온 한다 이러면 책하고 나하고 회로가 만들어진다. 전선이 연결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나한테 이렇게 다 오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 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여기다 포커스 인 해버리면 책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니까 이상하잖아. 책에 있는 내용이 나한테 와야지. 근데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다 맞춰주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인을 쓴다. 그렇게 나는 이제 인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개념이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이해를 하면 안 까먹어요. 모든 과목.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이제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자기 개념화. 자, 그래서 등호가 쓰이면 이러는데 이제 내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왜 방정이라고 했을까? 그죠? 차라리 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비슷하잖아요. 영어 단어로는 equation이니까. 그죠? 그런데 왜 방정이라 했을까?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수학책을 다 어디서 뺏겨왔냐면 중국 책에서 뺏겨왔어요. 구장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9장, 챕터 9. 그 책에 있는 거를 뺏겨왔는데 이 방정이 뭐냐면 사방이 정확하다. 정사각형을 얘기해요. 사방이 정확하다. 정사각형.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또 이게 넓이가 100이 됐어요. 그러면 x 곱하기 x의 제곱한 게 100이 됐어요. 그럼 x는 얼마이면 이게 100이 될까?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럼 이 x 값이 이 x 제곱은 100이라는 방정식에 뭐가 되지? 해가 되죠. x는 10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정식은 이미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거를 내포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서양의 방정식 영어 단어 이케이션은 그냥 단순히 등호만 있으면 이케이션 이렇게 이꼬리를 썼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보면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아시아권 나라가 좀 더 뭐냐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죠? 미국을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밑자를 쓰고 일본은 쌀이 많이 나는 나라가 돼가지고 쌀 밑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평야지게 쌀이 많이 나는. 일본 입장에서는 왜 쌀 밑자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일본은 쌀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물이 이렇게 그죠?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물이 그냥 다 새버리는. 제주도가 쌀 농사 안 되잖아요. 화산 그런 폭발로 만들어진 삶이라서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쌀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어서 쌀 밑자를 쓴 것 같고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아름다운 밑자를 쓴 것 같고 아무튼
자기 개념화 학습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방정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2의 x승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거 x 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일단 모양이 좀 겁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겁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치환이야. 수학자 파스칼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7세기가 지금으로 치면 21세기에 거듭나는 엄청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예요. 17세기에 달나라를 못 간 게 이제 아쉽긴 한데 그랬으면 지금 우리 화성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17세기에 과학 발전이 엄청 되던 시절인데 그때 파스칼이 복잡하면 무조건 치환하라. 치환. 그래서 2의 x승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이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되죠. 이제 2x승이 왜 t로 치환할 때 0보다 크냐?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아, 2x승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간다. 그죠? y 이꼴 2x승 이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계속. 자, 그래서 아까 함수를 먼저 배우고 방정식 배우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일단 t제곱은 t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2는 1 곱하기 2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는 큰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2t하고 t 해서 2t가 더 크니까 이 부호를 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도 잘 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럼 t 값이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t 값이 얘가 0이 되려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죠. 왜? 양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t의 값이 2라는 게 이제 답이에요. 그럼 답을 t 이꼴 2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x 값 구하는 거지. t라는 건 내가 지금 문제 풀면서 만들어낸 기운 거지. 이 문제에 t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t는 2라고 하면 다시 되돌려야 돼요. 한원시켜야 되죠. t가 2의 x승인데 이거의 값이 2래요. 이렇게 되겠지 얘가. 그러면 x 값을 구해야 돼요. x가 얼마하면 여기 1이 숨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x = 1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래프도 알아야 되고 요 범위 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치환도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도 이제 앞에서 배운 걸 하잖아요. 지수 방정식에 대한 거.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지나니까 자, 오늘 내가 프린트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예요. 그게 지금 180문제 준비 받았죠. 거기 1번부터 이제 내가 풀이를 좀 해나갈 텐데 보면 이거는 지금 수학 1 내용,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 수열도 이제 함수니까 함수만 모아놓은 프린트인데 여러분들이 다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갈게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 28분의 54의 제곱 곱하기 21의 세제곱 이거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분해해야 되죠. 수를 분해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르지? 수를 분해하는 거. 소인수분해라고. 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 수학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치면 처음 배운다 태어나서. 그동안에 배운 거는 다 잊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빌드업 시킬게요. 수분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합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곱분해는 뭐냐면 6이라는 숫자를 1 곱하기 6이라고 쓸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곱분해고 합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6번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2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소인수분해는 소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는 곱분해에 해당되고 소수로 분해한 거니까 얘예요. 얘. 그죠? 소수.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소수가 있고 소수 아닌 수가 합성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가 1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약수 개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소수는 약수가 2개예요. 약수 2개. 얘는 약수가 3개 이상. 얘는 약수가 1개. 이런 수를 이렇게 분해를 했죠. 자연수. 수학에서 이렇게 뭘 자꾸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정수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소수로 수를 분해하는 건데 그러면 54를 분해한다. 뭐로? 소수라고 분해해봐요. 그럼 2로 하면 2는 4, 2, 7, 14, 그 다음 3, 9, 27, 3, 3, 5 이렇게 돼서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제곱 21은 3, 7, 21 되죠. 그러면 3, 7, 3 곱하기 7에 3, 4 28은 4, 7, 28인데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나 한번 미안이가 한번 답이 나오지. 자, 이 2의 제곱 쓰고 3의 그죠?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7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2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이 이렇게 약분 되겠죠? 3에 얘는 6하고 3을 더하니까 9가 될 거고 얘는 7이 하나 없어지면 7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3의 9제곱, 7의 제곱. 정답이 몇 번에 있나요? 5번에 있죠. 그래서 지수 법칙 이용해서 지수 계산을 할 때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죠. 자연수 분해하는 소수, 합성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지금 뇌를 활성화하려고 쉬운 문제부터 나오는데 1번 문제부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러면 이제 뇌가 갑자기 활성화가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활성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보면 루트가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럼 루트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알아들어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m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루트 요 위에 있어요. 자, 루트를 뭐라 부르죠? 근호라고 부르죠. 근호. 근호를 영어로 루트라고 읽어요. 뿌리라는 뜻도 있지만 근호. 이때 이 알자 있잖아요. 알자. 얘를 기호로 만든 거예요. 루트가. 이거를 기호로 만든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책에 보면 루트가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안 길었어요. 이렇게 썼어. 이렇게. 짧게 썼어. 짧게 쓰다 보니까 숫자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바깥에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얘가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짧았어요. 이렇게. V자 비슷해요. R자예요. R자. 그래서 R을 기호로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지수 형태로 바꾸려면 n분의 n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고 있습니다. 법칙이. 좀 하나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다. 그죠?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얘는 얼마일까? 2에 여기에 숫자 뭐가 숨어 있어요? 2가 숨어 있어요.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게 왜 2예요? 1 아니에요? 제곱근이니까. 루트 2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분의 3이다 이렇게.
하나 더. 만약에 루트 3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가 숨어 있죠? 2가 숨어 있고 여기는 1이 숨어 있죠. 그래서 3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이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지금 2번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잠깐 풀 시간 줄게요. 조금 가지고. 이번 문제가 243을 분해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243 선수분 해야 되겠죠. 243 3으로 하면 3, 8, 24 3, 2, 3 되죠. 3, 27 3, 9, 27 3, 3, 9 이렇게 돼서 243이 3에 몇 쓰이냐면 5개 있죠. 이거 다 곱하면 되니까 5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를 다시 써보면 세제곱분의 3의 5제곱이 되고 이건 3의 제곱인데 분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돼요. 3의 마이너스 2제곱 넣으면 돼요. 그다음 3분의 1을 위에다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나란히 이렇게 써요. 그러면 나란히 쓰면 곱할 때 안 헷갈리는데 이를 자꾸 위에다 올려 쓰면 치수인지 헷갈린다고 자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2에 세제곱을 이렇게 쓰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8승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근데 A의 제곱에 나란히 이렇게 쓰면 2, 3은 6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걸 A의 8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의 3승은 8이 맞는데 이 3을 갖다 2칩을 너무 높게 쓰지 말아요. 이렇게 나란히 쓰는 습관을 들이면 계산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3에 요거보다 요거니까 3분의 5승이고 이건 3에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니까 3분의 2승.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3에 얘랑 얘랑을 더하는 거죠. 더하면 3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3이 되겠죠. 3분의 3이 되고 3분의 3은 1승이니까 답이 3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의 정답은 3.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해보시죠. 3번 문제도 할 수 있는 시간 잠깐 줘볼게요. 1분 정도 줘볼게요. 이런 거는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자, 노브가 나오면 선생님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밑을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을 봤더니 얘는 2고 얘는 3이야. 그죠? 그럼 얘를 윗변환 공식으로 쓰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또. 왜냐면 이게 분수에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얘 둘이를 바꾸면 참 좋겠잖아요. 왜? 둘 다 이게 36이네 뭔지 몰라도. 그죠? 그럼 얘 둘이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 예를 들어서 A, B 분의 1이에요. 그럼 얘 둘이를 바꾸면
노브 BA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분모에서 얘가 탈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얘랑 얘랑 곱해봐요. 이렇게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브 A의 B 곱하기 노브 B의 A가 되죠. 그거의 값이 얼마가? 1이라는 뜻이잖아요. 1 맞잖아요. 왜? 밑이 10인 걸로 이제 밑변환을 한번 써보면 노브 10의 A분의 노브 10의 B 곱하기 노브 10의 B분의 노브 10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약분되고 얘가 약분되니까 1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랑 얘랑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모에서 탈출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 분모에 있는데 밑과 얘를 바꾸면 노브 36에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요거 생각하면 되죠. 여기 하나의 공식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자리 바꾸면 노브 36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밑이 이제 같아졌어요. 36. 노브 36에 밑이 같은데 진수에 곱으로 가겠죠. 노브의 합은. 그러면 얘 곱으로 가요. 2 곱하기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노브 36은 6의 제곱이 되고 2, 3은 이거는 6이니까 여기에 1승이 있다고 생각할 거죠. 6에 있어. 자, 그러면 여기 2하고 1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남는 건 노브 6에 6이 돼요. 이게 같으면 아까 노브 A의 A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 했지. 1. 노브 A의 1은 0이라고. 이건 두 개 하나 둬야 돼요. 여기 1이 등장하면 0, AA 같으면 1, 약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답은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의 답은 2분의 1인 5번이 정답이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장 쉬운 거를 맡았어요. 이거 지수 공부를 해달라고 이 파트를 좀 맡아서 금요일날 좀 진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좀 나가달라고 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차분히 설명해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 일본 치대 보내는 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개인 수업으로 했는데 예전에 수능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7등급 뭐 6등급 이렇게 나오고 수능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안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를 수학과학을 개인 수업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걔 처음에 수업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천천히. 중학교 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니안이가 이 수업을 들어도 된다는 게 그냥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수학 못해요. 수학 포기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조금씩 듣다 보면 선생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요.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 들리기 시작할 거고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탄력받아서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노브 2를 A라고 두고 노브 3을 B라고 분류했죠. 우리나라 책에서만 이게 지금 이렇게 생략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10을 써요. 10 생략하는 거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알겠죠? 문제에 10을 써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노브 15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10을 써요. 이렇게 10을 조그만하게 밑에다가. 그럼 이걸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노브 10에 4는 2의 제곱이고 15는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됐네? 노브 10에 자 2의 제곱 쓰고 나누기는 아까 뭐로 간다고요? 빼기로 간다고. 나누기는 빼기로. 그거를 3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나눗셈이라는 이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가 어디서 왔냐면 분수에서 왔어요. 네모분의 세모를 기호화시킨 거예요. 네모분의 세모. 그럼 나눗셈은 또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뺄셈하고 관련.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나눈다는 게 뭐야? 8을 예를 들어서 4로 나눈다. 이 말은 뭐냐면 8에서 4를 빼본다는 거야. 그러면 8에서 4를 몇 번 뺄 수 있어요?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고 두 번 빼겠죠. 그래서 답이 2가 나와요. 이 2라는 게 몫의 개념이야. 몫이라는 건 뭐냐면 이 8에서 4를 몇 번 뺄 수 있느냐 이거 두 번 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야. 두모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눗셈의 이 기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빼기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여기 분수로 되어 있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눗셈이 떠올라야 되고 나눗셈은 뺄셈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요 2가 앞으로 내려와요. 내려오고 요거 10에 2가 되고 빼기. 얘는 이제 빼기가 나오고 이 안에 걸 계산해야 될 때는 무조건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가로를 쳐야 돼요. 앞에 빼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가로를 쳐라. 가로가 없어도 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뺄셈 나올 때는 일단 가로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 쓰고 싶다 이거. 그럼 곱셈은 뭐와 관련된다고? 덧셈과 관련되는 거죠. 요거 10에 3 더하기 요거 10에 5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2에 요거 10은 10의 2는 A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고 이건 마이너스 요거 10의 3은 B라고 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빼기 요거 10에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 10의 5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자, 여기서 이제 노브의 첫 번째 실현이 돼요. 노브 10의 5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수학 공식은 뒤에서 이렇게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죠? 앞으로 가는 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 거를 보고 앞에 거를 유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5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머리가 엄청 좋은 거야. 이 10과 관련돼 가지고 5하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뭐가 떠올라야 돼? 10과 관련돼서 5가 떠오르려면 2분의 10이 떠올라야 돼. 약분하면 5잖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 5를 보는 순간 2분의 10인가? 4분의 20도 되잖아요. 10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과 관련된 숫자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0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를 보면 2분의 10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나면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 10에 10 나누기니까 빼기 요거 10에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2분의 10이 10 나누기 2야 2 나누기 10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헷갈려. 선생님은 이제 축구 선수 무식하게 맨날 헤딩만 했던 사람이라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혼자 또 생각한다. 케이크를 나눌 때 우리가 칼로 케이크를 잘라서 이렇게 나눌 때 칼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누지 케이크를 이렇게 나눈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 혼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2분의 10은 10 나누기 2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혼자서. 남들은 안 한다. 나는 한다니까. 왜? 생각해봐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축구했는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부터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하고 다른 학교 시합 나가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1, 2학년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무단히 온 게 다야. 어떻게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겠냐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이거지. 그죠?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다 나 이상으로 여러분들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개념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면 10에 10은 얼마냐면 1이고 이건 로그 10에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빼기 이게 A죠. A. 아까 A에서 1 A가 돼. 로그 10에 5가 1 A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또 빼기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안 되겠다. 여기 보면 준식은 2a 마이너스 b에
빼기에 요게 지금 1-A인데 여기다 1-A 그냥 이렇게 쓰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어떻게 아까 빼기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가로를 쳐야 했어요. 가로 꼭 써야 돼요. 빼기가 있을 때는 앞에 가로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2A-B에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세로로 쓰면 되잖아. 왜 꼭 가로로 써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I am a student를 I am a student 이렇게 읽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어렵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동안은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 좋은 조건에서 스타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A하고 A를 더하니까 이게 3A고 빼기 B고 빼기 1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런 게 1번에 있는 거죠. 4번의 답은 1번이다. 됐죠? 자, 5번 문제 보세요. 지수함수에 대한 성질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한번 자,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5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오나요? 첫 번째는 보면 f의 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다. 자, fx를 a의 x승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그죠?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인식하더라고.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대로 x 자리에 x 더하기 y가 가 있구나. 그럼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y를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쓴 거야. 그럼 fx는 뭐야? fx 그대로 A y를 넣어주면 되네. 그러니까 ay. 그럼 얘가 얘로 가느냐 이거죠. 가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지수의 합으로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1번은 맞는 얘기죠. 1번 맞는 얘기죠. 지금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f의 x-y는 fx 나누기 fy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a의 x-y를 그대로 넣어주면 이게 a의 x, a의 y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나눗셈을 뺀다고 했죠. 이거 뺄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치? 세 번째를 보니까 f의 xy는 f의 x의 y승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a의 x 자리에다가 xy를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거는 a의 x승을 y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까 y를 위로 쓰지 말고 나란히 좀 쓰라 했죠 이렇게 y를 나란히. 그럼 이거 xy라고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맞잖아. xy 똑같잖아. 나란히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줘요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은 나란히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면 f의 y분의 x는 fx의 마이너스 y하고 승하고 같느냐? 이거 넣어주면 a의 y분의 x예요. 그렇죠? 이거랑 a의 x의 마이너스 y승이랑 이게 같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a의 x분의 1이 돼요. 이게 1이 돼요. 그지?
그럼 얘랑 같아요? 모양이 지금 다르죠? 얘는 지금 분모에 A가 가 있는데 얘는 지금 분모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이게 다르다. 답이 4번이구나.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답.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f의 kx가 fx의 kx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에 kx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 a에 x 쓰게 k를 또 나란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나란히 쓰니까 kx 똑같잖아요. xk는 kx랑 같죠. 이거는 저기 3번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이대로 나란히 읽으면. 그 답은 4번이 잘못된 거예요.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또 다른 내용이니까 이어서 할게요.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하면 누가 정지